노동법 실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징계의 실무상 쟁점. 월간 노동법률 2014년 7월5회 박수현 노무사. 에이블 노무 컨설팅 대표 노무사께서 쓰신 글을 소개드립니다. 이 글은 회사에서 징계를 담당하는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들어가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징계 수위는 과거에 비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해서 당연히 중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개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양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해 회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대외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가해자뿐 아니라 그 사용자도 법적 책임,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 가운데에도 이렇게 판결한 사안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가 가해자와 함께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중간 관리자가 피해자로부터 가해자가 지나친 성적 표현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이상 곧바로 그 내용을 경영 담당자에게 보고해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하며 적어도 가해자에게 철저히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이상 중간 관리자의 이러한 의무 위반은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발생시켜 가해자와 연대해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 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성적인 언행에 대해 피해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는 성희롱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관계가 대등하지 않으므로 거부 의사를 밝히기가 쉽지 않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적용 가능한 징계 규정 유형. 징계 사유 해당 규정 유형 예시. 성희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해당될 수 있는 구체적 사안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표현을 잘 고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징계양정의 예시. 징계양정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예시를 들어보았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올려놓았습니다. 4. 징계양정의 고려 대상. 징계를 어느 수위로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성희롱의 유형 및 정도. 부하 직원을 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거나 엉덩이를 치는 등. 변태 새끼. 죄송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주행으로 인정될 정도의 성적 언동이 포함된 성희롱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초범인가, 상습범인가. 성희롱의 횟수가 1회에 그치는 경우에는 우발적인 것이라 볼 여지도 있겠으나 일정 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발적이라 볼 수 없을 것이고
피해자가 다수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전력에 대해서는 현 근무지 외에 전 근무지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력 사원이라면 이전 직장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 전력. 가해 근로자가 비슷한 직장 내 성희롱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한 징계 전력이 있는가를 참고해야 합니다. 상급자인가, 인사평가 권한이 있는가. 가해 근로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했다면 엄격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권한이 있는 상급자라면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 조직의 꼰대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작은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국 조직은 빨리 수평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과 인격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급자들에 대해 더 가중 처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회사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음에도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점도 징계 양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성희롱 예방교육은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마 이 분이 이렇게 쓴 것은 회사에서 오프라인으로 집합교육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강제로 참석시키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성희롱 전후에 저지른 비위 사실. 자신의 행위를 은폐, 합리화하기 위해 회사 지시를 어기고 피해 근로자를 접촉해 회유를 시도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성희롱 가해자 가운데 반성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 피해에 대해서는 더 가중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당해 사업장의 기존 징계의 양정 수위도 고려해야 하며 기타 가해자가 성희롱 피해자가 그런 행동을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그러니까 싫어하는 걸 알 수 있었는데도 그 짓거리를 했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거칠어서요. 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 차이 정도, 기혼이냐, 미혼이냐 여부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글 쓴 분이 이 부분을 왜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5. 맺은 말. 가해 근로자의 우수한 업무 능력 또는 담당 업무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훗날 수많은 피해 근로자의 발생을 유발하거나 조직 전체의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가해 근로자들을 보면 대체로 일은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한데요. 제 생각에는 일에서 인정받으니까 되는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가벼운 문책에 그친다면 차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선례에 묶여 중징계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